Juby train,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리는 분들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33분인데 지금 유튜브를 619분. 네, 저 혼자 있을 때까지 619분이에요. 자, 두 분이 더 합류했으니까 자 오늘 1000명 가자. 가자.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죠? 못 가면은 제1구 앵커 삭발입니다. 두 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신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정상 기자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설화에 휩싸인 민주당입니다. 예. 어차피 지금 뭐 예비 경선이 시작 중인데 경선이라는 게 이제 말로 하는 싸움인데 근데 어제 대선 경선 2차 TV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바지 얘기만 지금 많이 남았어요. 네, 어제 이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토론회에서 이 정세균 후보가 이 이재명 그 후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야 된다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이 가족 간 다툼을 얘기를 하니까 그 정세균 후보가 뭐 그 얘기가 아니다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을 가리키는 평소 욕설 그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고 예. 네. 그래서 그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고 이제 답변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지난 2018년 그 김부선 씨가 그 이재명 후보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실제로 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아주대병원에서 그 신체 검증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는 물리적으로는 2018년 10월달에 이 아주대 병원에서 이 경기도를 출입하는 기자 세 사람이 이제 참관하는 가운데 바지를 한번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점이 있거나 의사 점이, 앞에서 이제 예, 내린 거죠. 점이 있었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하나는 여기 이제 테스형 나훈아가 소환이 되죠. 그러니까 나훈아가 이 성 관련 스캔들에 시달렸을 때 바지를 거의 부여잡고 바지를 내릴까요? 이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습이 됐던 것처럼 계속 이 공방이 더 깊어질수록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네. 일종의 나훈아 합법을 시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뭐 정책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는데 예, 이런 얘기만 나와서 좀 씁쓸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말이에요.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이런 논란 속에서 조금 더 사람들 관심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조용했던 김부선 씨도 또 한마디 또 페북에 썼죠. 아주 조용하지는 않았어요. 김부선 씨 그러면은 왕년에 한국 영화에 몇 차례 이제 출연을 뭐 드라마에도 출연을 한 바가 있고 또 난방비 문제로 화제를 모으면서 난방열사다 이런 이름으로까지 불리는 이제 여배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선 배우가 이제 2007년에 한 1년 동안 이재명 지사와 교제를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점 이야기였고 한 점이 없음을 또 규명하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물리적으로 이제 바지를 내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빤스도 협찬 받니? 얼른 경찰 조사 받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냥 뭐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냐? 그건 아닙니다. 2015년에 이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네. 성남 FC 축구단의 구단주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비와 그리고 구단 후원금을 위해서 한 관내 기업으로부터 한 160여 원을 이제 유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지사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서 김부선 씨가 맞받아친 거죠.
그때 협찬 받는 것처럼 빤스도 협찬 받니? 얼른 경찰 조사 받자라고 비꼰 거죠. 네. 자, 이게 자꾸 방송에서 언급하기가 좀 민망한 단어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네. 자, 정상 기자, 이재명 후보를 향한 박영진 후보의 또 맹공이 있었어요. 네, 그 어제 토론회에서 이 박영진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에게 이 전국민 재난소득에 대한 이제 공약을 그 기본소득에 대한 이 공약을 발표하기 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이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정말 없느냐, 뭐 왜 계속 말을 바꾸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영진 후보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은 뭐 한 말이 없을 뿐이지 한 말을 뒤집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 그 다음이 말 바꾸는 정치인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영진 후보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 이른바 바지 발언에 대해서 그 위트로 대응해야 할 얘기를 정색을 하고 이렇게 바지를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발언으로 가버리면 이건 본선이었으면 폭망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폭망각이다 이거죠. 네네. 뭐뭐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거죠.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네. 뜻이죠. 그래요. 자, 잠시 좀 유튜브 댓글 좀 소개하겠습니다. 최윤정님께서 응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쓰셨어요. 예. 누구를 응원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최일보인 그를 응원한다. 이분 한번 소개를 좀 해야 돼요. 구건호님인데 1구역 여기 말레이시아입니다. 항상 시간 되면 들리는 목소리 너무 듣기 좋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다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MOM의 나를 아는 사람 신청합니다. 이러겠네요. 오, 김경래 PD 듣고 있죠 지금. 예. 자, 송영길 대표가 또 구설에 올랐어요.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이재명 편든다. 그 다음에 대깨문을 왜 비난 투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설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한 이제 간담회에서 질문을 받거든요. 특정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특정 후보에 대해서 힘 실어주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어떤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는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좀 힘 실어주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친문 지지층의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경선 일정을 그대로 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 경선 관리와 관련해서도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에 대한 설명은 안 붙입니다.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게시판에 친문으로 보이는 이제 지지층인데요. 왜 훈계를 하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라면서 송영길 대표가 특정 후보에게 힘 실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내 민주당 내 친문 인사들이 이게 대해서 또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최재성 전 의원이 이 대깨문 발언을 한 이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가 당 최대 리스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위험 요소라는 건데요. 이 최재성 전 의원은 이 조국 전 장관을 직접 몇 번 소환한 것으로 모자라서 이 김경률 회계사를 통해 이 조국 소환에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송영길 대표는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려움과 위기, 특히 퇴임 후 절체절명의 시간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입맛에 썼던지 뱉어냈던 송 대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뭐가요? 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예. 감탄고토. 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자성어가 중요하다고요? 네네, 매우 밑줄 몇 개 쳐야 돼요? 밑줄 26개. 왜요? 이 감탄곡토의 이 획수가 총 26획입니다. 와, 그 한자로 써보고 다 획수를 세웠어요. 그러면 네, 달감자에 삼킬 탄자, 쓸 고자, 저 정도 토할 토자. 성의가 있으면 와. 이거 환약 받으실 만해.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따 가져가시고. 좀 쓰던데요, 그거. 한약을 먹으니까 어지럽던데요. 나도 그럼 먹기 싫으면. 아니요, 전 아무 말도 안 그건 했습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럼 배수장 안 줄게요. 머리 아프다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자. 이 최재성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퍼부었고, 예. 그 친문 지지자들이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자, 지금 뭐 유튜브로 709명 들어오셨는데 오. 와,
이래가지고 1,000명 돌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비나이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수산업자 게이트. 네, 수산업자 로비 사건이 일파만파인데 허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정치권 인사들이 이제 자꾸 나와요. 이렇게 한두 명씩. 네, 뭐 계속 얽혀 있는 이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근데 뭐 아직은 뭐 게이트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뭐 이게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혐의도 아주 분명치 않고 또 그냥 단순하게 만난 경우도 알려지기로 이제 몇 가지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 이 사람이 이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특징이 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만나 왔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도 안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김무성 전 대표의 형은 그 아예 이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그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입건된 그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소개로 한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한번 만나서 막 포르쉐 얘기 뭐 이런 거를 하길래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뒀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뭐 명절 때 이제 이 사람이 선물을 보낸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어느 단체 회장으로 취임을 했을 때 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또 축하 영상을 보냈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언급이 됐다고 해서 이분들에게 뭐 뇌물이 갔다거나 뭐 이렇게 범죄 혐의가 아직까지 뭐 포착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이 사기범이 이 정관계에 좀 전방위적으로 이제 발을 걸치고 로비를 벌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치인들과 안면이 있다는 점을 좀 사기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배 소장님한테는 연락 오고 그러진 않았죠? 전화 안 오죠. 예.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는 생계형 사기꾼이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권에 웬만한 우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다녔을까요? 무슨 재주였을까요, 이게? 수산업자 김모 씨가 43살이거든요. 43살인데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생계형 사기꾼이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교도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언론인이자 이 전직 언론인이자 이제 정치인을 만나죠. 송모 씨. 이 사람을 만나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가서 이렇게 사기를 치면은 정치인들, 연예인들, 잘 알려진 사람들과 친해지고 뭔가 사기칠 거리가 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송모 씨라는 사람 교도소에서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갖고 김무성 전 의원을 처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네. 2017년 말에 이제 특별 사면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2017년, 18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사기 행각의 날개를 다는 게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한 시상식에서 상을 받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서울 평화 문화 대상을 수상하거든요. 국회에서 주는 그런 상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주는 건데 이제 국회에서 공간이 그렇죠. 시상식 공간이 네네. 국회였었다. 여기에 이제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래도 기존에 누구 만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상까지 받을 정도면은 사기꾼은 아니겠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국회에 와가지고 시상식도 하고 거기서 수상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연예인도 있었고 연예인 이름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게 또 거론이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카 타는 이제 재력가로 포항 출신의 정치권에 이제 눈도장을 찍는 거죠. 예.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만나고 만나는 사람이 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유력 인사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까지 더 믿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 본인 스스로 이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포르쉐를 제공하고 또 오징어 관련되는 이제 판매 사기를 치는데 여기에 지금 116억 원의 이제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공갈이죠. 공갈 사기죠. 한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이 오징어 판매 수산업자로도 둔갑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유튜브를 김정수님이 썩고 악취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는 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또 서음소녀님은 낚싯밥에 걸려드는 거네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인데 참 박영수 특검이 이름 거론되는 거 보고 참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아요. 여기도 무슨 선물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소개받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수산업자 김모 씨고 그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이 수산업자 김모 씨와
같이 감방에 있었던 전직 언론인 송모 씨입니다. 교도소로 하죠. 뭐. 아 교도소라고요? 네. 네네. 교도소에서 이제 소개를 받는데 소개를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서 평화문화대상 봉사부문 상도 타고 하니까 그냥 믿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렌터카 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수산업자 김모 씨가 이 차를 이제 포르쉐를 빌려주고 나중에 이제 250만 원을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도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왜 압수수색 당했던 부장검사 있잖아요. 이 부장검사를 박영수 특검이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그 이 수산업자가 과거에 이제 사면 조치를 받았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또 여기저기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016년에 이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했다가 사기를 치고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2017년 말에 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이 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연일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할 때 이 사기꾼을 사면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라며 마치 이제 정권과 유착이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그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 청와대가 이 사람은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이미 한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살았고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이 사면 기준에 부합했다. 또 벌금형 2회 이외에 이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 기준에 따른 사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자 오늘 다시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거는 이제 가석 방조권이고 이 특별 사면은 형기 복무 기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직 피해 회복도 안 된 사기 사건에 이 사기범을 사면을 해놓고 조건이 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자 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민생에 집중하는 대통령에게 무책임한 공세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경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 지금 당장은 이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범행에 연계돼서 입건된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사람인데 이 서울의 한 지검의 이제 부장검사 그리고 경찰 간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었던 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엄성섭 이 TV조선 앵커 이렇게 4명입니다. 네. 다만 경찰은 이 현재까지 참고인을 12명 조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12명의 신분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황성희 청취자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경영 성과급도 임금입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성과급도 평균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과가 잘 됐다 기업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받는 게 이제 성과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경영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가 이제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게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면 어떤 이야기냐? 평균 임금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평균 임금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연간 급여가 됩니다. 매달 받는 평균 임금이.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도 비용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이제 늘어나게 됐다. 그런 이제 재판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근데 지금 재판 결정이 다 똑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어떤 재판은 이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또 어떤 재판 결과는 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조금은 다르게 판결 결과가 나오고 그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따른다면 직장인들 퇴직금이 좀 많이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 평균 임금이 바로 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과금이 그 평균 임금에 포함이 되면 평균 임금이 올라가고 당연히 이제 퇴직금 지급 기준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 성과금이라는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임금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번 재판이 그대로 이대로 쭉 유지가 되면은 아마 그 퇴직금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중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